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118번째 챕터가 되겠습니다. 내가 면담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태어날 때 75% 정도가 하나의 성을 가진 몸을 택한다. 남자나 여자 되기를 선택해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패턴은 모든 영혼에게 해당되나 진부된 영혼의 경우는 아니다. 이것은 지구에 태어나는 대다수의 영혼이 성별을 선택한다고 해서 선택하지 않는 25%의 경우가 불행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혼이 성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지구에 태어나기 전에 그 성별은 결정된다. 동성애자들은 전생들로에서 별로 살아보지 못했던 성을 실험해보고 싶어서 이 생에 지금의 성을 택하기도 하는 것을 나는 본다. 우리 사회 속에서 동성애자의 존재는 험난한 인생길을 걷는 성격인 치욕을 견디어야 함을 뜻한다. 피술자 중에 이 길을 택한 사람들을 보면 대개 과거 생에서 겪었던 일로 인해 여성 남성 간의 복잡 미묘한 정체성의 차이를 더욱 빨리 이해하고자 하는 카르마의 요구가 있었다. 케이스 13은 로스 웰던이라는 살았던 때의 장애를 이번 인생에서 다시 한번 극복해 보려고 여자가 되기를 선택했다. 이전의 존재에 대한 의식적인 기억이 없는 것을 망각증이라고 한다. 나는 헤스터에게 망각증에 대해 물으며 면담을 마쳤다. 당신은 왜 로스 헬턴이었던 인생에 대해 의식적인 기억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육체를 선택해서 지구로 돌아오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들은 좋은 자들과 합의해요. 무엇에 관해서입니까? 우리는 합의하죠. 전의 인생들을 기억하지 않기로. 왜입니까? 백지 상태에서 배우는 것이 이미 겪었던 일로 인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미리 아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번 생에서 똑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전생의 잘못을 아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죄다 안다면 같은 문제에 대해 전과 다르게 접근해 보려는 시도도 없이 거기 너무 얽매일 우려가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인생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죠.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옛 기억이 없으면 과거를 보복하려는, 자신에게 저질러진 잘못들을 상쇄하려는 그런 선입견이 옅어진다고 조언자들은 말해요. 지금까지는 헤스터인 당신 인생에 동기를 부여하고 당신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전생의 기억 때문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스님에게 온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도 지구에서는 영원한 영적 삶을 완전히 망각하는 것이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대강은 그래요. 하지만 이건 완전한 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꿈속에서 잠깐 보죠. 공경에 처했을 때 같을 경우,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방향을 택해야 하는지 내면으로 아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우리의 친구들이 조금씩 간섭해 주고요. 친구라면 영의 세계에 있는 영체들을 말하는 겁니까? 친구들은 아이디어를 슬쩍슬쩍 흘려 힌트를 주죠. 나의 경우는 그랬어요. 어쨌거나 의식 차원의 망각증을 풀어버리려 당신은 내게로 왔군요. 우리들은 필요하면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스님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게 이로운 일이기 때문에 클로디스는 나에게 스님을 만나 과거의 생을 보도록 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망각증을 지닌 채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렇겠죠. 그건 아직도 어떤 것을 내가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걸 뜻하는 것이겠지요. 피술자가 정해진 시간 안에 최면 상태에 들어갈 수 없다든가 최면 상태 속에서 오로지 개략적인 기억만을 보고 말았다면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과거의 기억이 이들에게 없어서가 아니고 기억들을 드러나게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음을 뜻할 뿐이다. 영혼의 초의식은 우리의 계속적인 기억과 목적을 위한 기억의 저장고다. 인생의 어떤 시점에 이르면 인간의 물질적인 요구는 존재 이유에 대한 영혼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나는 과거와 현재 경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식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우리들의 영원한 정체성은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가 선택한 몸을 버리지 않는다.
기억 속에서나 명상 혹은 기도 속에서 진실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기억은 매일매일 엄선된 생각들로 우리들에게 온다. 사소하고도 직감적인 방식으로 망각의 구름을 뚫고 우리 존재의 정당성에 대한 단서를 준다. 영혼이 자신에게도 이롭고 주변에도 이로운 생산적인 삶을 보냈을 때 그들은 영의 세계로 열정을 가지고 돌아간다. 그러나 케이스 13에서처럼 일찍 자살을 한, 그래서 지난 생을 낭비했다고 말하는 영혼들은 기가 좀 죽어 돌아간다. 죽음 후에 인간의 육체에서 벗어난 영혼은 갑작스러운 인식 속으로 흘러든다. 살면서 행했던 어리석은 일들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우리가 강타한다. 피술자들은 더 멀리 영의 세계로 갈수록 더욱 긴장이 풀리고 생각이 더욱 명확해진다. 사랑과 지혜같이 긍정적인 성분으로만 창조된 것이 영혼이이므로 지구 같은 행성으로 와서 원시로부터 진화된 육체에 합칠 때 영혼에게 있어서 지구의 폭력은 충격이다. 인간들은 석기시대 이래 보존의식에서 나온 공포와 고통으로 인해 노여움과 징후 같은 거칠고 부정적인 감정을 소유하고 있다. 영혼과 육체 사이에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끔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 감정들이 섞여 있다. 만약 영혼이 사랑과 평화만을 안다면 사물의 진상이나 깊은 속뜻 따위를 간파하는 힘을 얻어낼 수 없을 것이며 긍정적인 감정들이 주는 가치를 깊이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영혼이 지구로 윤회하는 것은 인간 육체 속에 깃든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이다. 케이스 13처럼 영혼의 세계로 상처 입거나 상해를 가지고 돌아오는 영혼들은 수많은 인생들을 거치면서 두려움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을 인내심으로 극복하려는 시도 속에서 성장한다. 영혼의 세계에서도 부정적인 것은 계속 남아 새로운 몸으로 다른 인생을 살 때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상호 교환이다. 영혼의 진실한 성품이 인간의 얼굴 위에 어리는 것은 기쁨이며 부술 수 없는 즐거움이다. 안내자와 갖는 오리엔테이션은 인생들 사이에서 자신을 성찰해보는 긴 과정의 시작이다. 곧이어 우리는 더 진보된 마스터 영체들과 회합을 갖는다. 고요하고 편안한 최면 상태에서 정신적인 레벨을 계속 유지시켜 가면서 피술자는 안내자와 첫 오리엔테이션을 갖게 된다. 그것은 앞서가는 영체들로 이루어진 배심원들 앞에 가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런 현명한 영체들을 감독 혹은 재판장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대개는 마스터들이라든가 원로들이라고 말한다. 이 회의는 일반적으로 셋부터 7 사이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은 귀착지에 도착한 후에 그들 앞에 나서게 된다. 전생에 관한 평을 받을 때 인생 전반에 걸쳐 행한 행동 못지않게 우리가 선택했던 애초의 의도가 그 평가 기준이다. 그들은 우리들의 동기를 묻고 또 비평하지만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해친 행동을 후회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 까르마의 업보는 앞으로 올 인생에서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두뇌에 선천적으로 윤리적인 도덕감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양심은 영혼의 책임이라고 영적인 마스터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고 나는 들었다. 어찌되었건 영혼 세계에는 용서가 넘치고 있다. 영혼의 세상에는 나이가 없고 우리들의 배움의 임무 또한 나이가 없다. 우리들은 성장하기 위하여 투쟁해볼 또 다른 기회를 갖게 된다. 안내자들과의 회의가 끝나면 우리들은 오리엔테이션 장소를 떠나 어마어마한 수의 영혼들이 통과하는 일종의 중앙 정거장 같은 곳에서 균형을 조정하는 활동, 흐름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1년간 진행되는데요.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성북로에 이 대학이 있는데요. 1학기 등록은 3, 4월에 신청이 가능하고 2학기 등록은 8, 9월에 이 전화번호와 메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